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한겨레 신문 통해서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시리즈로 격주로 기사가 나왔었는데요. 다 모시고 싶었지만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오늘 새 학생을 모시게 됐습니다. 간단하게 자기 소개, 뭐 이름, 학년, 뭐 그리고 어떤 기사로 나왔는지 아니면 뭐 소개하고 싶은 거 간단하게 소개 먼저 할까요?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 도봉구에서 온 고등학교 2학년 황주혜입니다. 네, 황인춘 선생님의 큰딸이고요. 네, 라디오에서 자기소개하는 줄 알았어요. 도봉구에서 온. 네, 이제 고등학교 2학년, 네,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죠. 그래서 전 가족이 그 이제 중학생 되는 남동생과 함께 내 가족이 어떻게 생활 계획을 짜서 생활하는지 또 그리고 이제 자기 스스로 학습을 실천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기사가 초점이 돼서 나왔었습니다. 다음. 안녕하세요. 서울 경신고등학교 2학년 홍성옥입니다. 네. 누구 최성 선생님 아들이세요. 제가 기사를 써서 특별히 더 마음에 남는데요. 거의 한 2주간 그 이렇게 뭐랄까 영혼이 거의 이렇게 합일된 듯한 느낌. 굉장히 제가 성욱이 생각을 2주 동안 그 기사 쓰는 동안 되게 많이 했었어요. 다음 소개해 주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정채건이고요. 19살입니다. 채건이는 네 기사 보셨나요? 그 주제가 언스쿨이었어요. 언스쿨. 이제 흔히 이제 홈스쿨은 많이 들어보셨죠. 홈스쿨은 집에서 이렇게 아무래도 부모님이 교사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학업 혹은 이제 자기 생활을 꾸려 나간다면 언스쿨은 언스쿨링이라는 거는 이제 반드시 그 집과 부모의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학습 계획이나 생활 계획을 짜가면서 생활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갔었죠. 그래도 뭐죠? 한겨레 신문이 우리나라 언론에서 신뢰도가 가장 높은 신문으로 꼽히는데 신문에 나가고 난 소감이 어땠어요? 주에는? 저는 그 처음 기사를 인터넷에서 접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사진이 크게 나와서 좀 당황했는데 그래도 뭔가 기사가 나오고 나니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. 또 좀 자랑스러운 느낌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성욱이는 신문을 본인이 구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문을 안 챙겨봤대요.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좀 이렇게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좀 무심하면서 자기 주제에 굉장히 몰두하는 타입이구나라는 건 알았는데 어떻게 그래도 자기 얼굴이 신문에 나왔는데 그걸 안 봤다더라고요. 근데 뭐 다시 찾아보긴 찾아봤어요, 신문을? 인터넷에서 봤었어요.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되세요, 여러분? 신문에 이렇게 나온 게 보고 싶지 않던가요? 아니 보려고 했었는데 깜빡 잊었던 것 같아요. 네, 깜빡 잊을 수 있죠. 기사가 나고 나서 좋았던 점은 없었어요? 성욱이는? 기사가 나가고 나니까 이런 점은 좀 좋았다. 아니면 뭐 인터뷰를 하니까 이런 점이 좀 좋았다? 뭐 그런 것들? 그 기사를 읽은 친구하고 뭐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? 인터뷰한 내용에 관해 가지고 그냥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친구도 저와 약간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던 것 같기도 하고. 네. 성욱이는 글쎄 뭐라고 딱히 한마디로 말하긴 참 어려운데요. 되게 독특한 면이 많아요.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언뜻 보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얘기를 나누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. 아주 천천히 느리게 말하면서 이렇게 그 포즈 속에서 그 뭐랄까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운 이렇게 내면의 깊이가 느껴지는 친구예요. 그래서 아마 네가 이런 생각하는 줄 몰랐다고 중학교 때 이제 전학 간 친구가 연락을 해왔다고 그러더라고요.
채건이는 신문 기사 나가니까 어떤 점이 좀 특별했던 게 있다면? 저 같은 경우엔 이제 저도 인터넷으로 먼저 접했고 저희 동네는 한겨레를 팔지 않더라고요. 네. 편의점을 한 3-4개를 돌아다녔는데 못 찾아서 이게 서울에 나가서 다시 살 수 있었는데 아무튼 일단은 좀 신기했고 얼떨떨했고 이제 잘 봤다 하는 연락 들었을 때 내가 진짜 신문 나온 거 맞구나 싶었던 생각도 좀 들고 이 사람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싶었던 사람들까지 막 연락이 와서 좀 신기하고 얼떨떨했죠. 근데 저도 인터넷으로 먼저 접했는데 사진이 진짜 너무 크게 나온 거예요. 전 사진 좀 전면 기사인데. 잘 찍어주시지 싶어서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. 그러게요. 김주희 선생님 오늘 오셨나요? 그러게요. 저 미모가 100% 반영이 안 돼서 저도 조금 아쉽다 싶었는데 세건이도 같은 생각이었구나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OX판을 가지고 나왔는데요. 사실 이제 세 사람이 서로 잘 알면 더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짧은 시간 안에 우리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를 잠깐 엿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OX 퀴즈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질문의 형식을 취했거든요. 원칙은 정직. 처음도 정직,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정직입니다. 솔직하게 말하는 거.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. 나는 학교 생활 중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다, 없다. 하나, 둘, 셋이 필요하군요. 네, 기술적인 부족함이 있었습니다. 자, 학교 생활을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다, 없다. 하나, 둘, 셋. 성욱이만 있었구나.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? 그냥 학교 생활이 별로 맞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학교에서 공부 말고 다른 걸 제대로 즐기지도 못했어요. 그래가지고 학교를 한때 그만두고 싶어 했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. 생각이 바뀐 계기가 있어요? 그러니까 지금 학교를 그만둬봤자 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우리 사회가 사실은 이렇게 다양한 선택에 대한 어떤 상상력이랄까요? 뭐 대안적인 방법 혹은 실천하고 있는 주변 선배들이나 이웃들이 그리 많지 않아서 사실 이 문제가 비단 성욱이만의 고민은 아닐 것 같아요. 그런 의미에서 언스쿨링을 실천하고 있는 채건이는 본인의 생활에 대해서 뭐 이제 신문에서도 밝혔겠지만 인터뷰에서도 오늘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니까 언스쿨링을 하게 된 계기랄까 뭐 지금 이제 3학년 되는 나이인 거죠, 그렇죠? 그러니까 이제 지난 2년 동안 생활하면서 있었던 걸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면 어떨까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X를 들었는데 학교를 안 다니는데 불만이 없었다 그래서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중학교를 제가 대안학교를 나왔어요. 대안학교를 나와서 누나도 같은 학교를 나왔는데 고등학교를 갔을 때 누나가 적응하기 힘들어 해서 처음에는 이제 1년 동안 쉬면서 준비를 하자 해서 시작을 했던 일이고 근데 막상 1년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더 재밌겠더라고요 저한테.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모님이 저한테 제안을 하셨고 1년은 쉬자를 그 다음에는 제가 부모님한테 학교를 안 가겠다 아예 그렇게 제안을 해서 지금까지 왔고 사는 게 딱히 특별하진 않은데 이제 해야 되는 공부하고 하고 싶은 거 찾아서 하고 뭐 그러면서 2년 살았던 것 같아요 계속. 그 언스쿨링 혹은 이렇게 학교 체제를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한테 꼭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?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한 가지가 아니고 한 2개 정도 되는데요. 하나는 부모님하고의 의견 일치가 먼저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부모님도 이거를 반대하는데 어쩔 수 없이
해주시면은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. 그러니까 부모님도 오케이를 하시고 제가 이렇게 할 건데 이거에 대해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세요 했을 때 부모님도 해야 되고 저도 그걸 할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남이 하는 걸 똑같이 따라 하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학교 안 다니는 것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것만 못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어서 그걸 해야지 이 사람이 학교를 안 가는데 이런 길을 간다. 그래서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면 사실은 학교랑 다를 게 없거든요.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부모님과 의견 일치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내 길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. 내가 내 지도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거. 오, 자기만의 지도를 만들 수 있어야지 언스쿨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참 이 어른인 우리 자신에게도 정말 특별한 말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다음 질문. 사실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서운함이 있다. 하나, 둘, 셋. 네. 주혜, 아빠 오늘 안 오셨죠? 잘 됐다. 네, 말하지 못. 엄마 오셨어? 아니, 안 오셨어요. 안 오셨어? 네. 어떤 게 가장 서운해요?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공부 쪽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압박을 주지는 않으셨어요. 근데 사실 이 나이 때 뭐 텔레비전, 컴퓨터 이런 거는 좀 자유롭고 그런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. 근데 저희 집은 그게 딱 제한이 돼 있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은 일주일에 TV를 4시간, 일주일에 4시간, 컴퓨터 2시간 하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.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켜와서 그렇게 막 힘들지는 않은데 그래도 사실 그게 좀 싫어요. 네. 저도 제 드라마를 본방으로 보고 싶고 한데 엄마가 시간 늦었으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빠 왔다. 드라마를 본방으로 보고 싶습니다. 그 본방의 생생함과 다음 날의 그 열기와 네. 네. 생각보다 굉장히 가벼운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참 또 중요한 생활의 규칙이잖아요. 이게 집집마다. 네. 저도 저희 딸이 예전에 친구네 집에서 몰래 컴퓨터 하다가 놀이터에서 놀고 왔다고 거짓말 해놓고서 와서 그게 딱 걸린 거죠. 그랬더니 엉엉 울면서 다른 애들은 컴퓨터도 더 많이 하는데 우리 집은 왜 주말에만 할 수 있냐고 엉엉 울었던 그 장면이 떠올라요. 요즘은 매일 합니다, 물론. 네. 다음 질문. 네. 나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있어서 참 고마웠던 적이 있다, 없다. 하나, 둘, 셋. 잘 기억이 안 나요, 성욱이는? 오예요, 오. X 잘못된 거 아니죠? 네. 이 솔직한 내면 좋습니다. 네. 성욱이는 어떨 때가 고마웠어요?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? 아니, 딱 기억나는 사건 같은 건 없지만 그래도 저희 엄마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다니면서 좋은 엄마가 되신 것 같아가지고 좋은 엄마라 하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뭐 사교육 같은 거에 집착하지 않다거나 그런 부모님이요. 네, 그렇군요. 선생님, 신영 선생님도 동의하세요? 단체 통해서 좋은 엄마가 되신 것 같으세요?
네, 알겠습니다. 네, 저희가 끝까지 단체에 붙어 있어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네, 상기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X. 네. X 뭐 고마웠던 네. 적이 없다는데 네, 말해 보시죠. 고마웠던 적이 없다기보다는 엄마가 이거 활동하는 걸로 제가 뭔가 이렇게 받은 건 딱히 없는 것 같은데,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학원은 안 보내셨고요. 그리고 중학교는 기숙사에 있어서 뭐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. 고등학교도 안 가서 뭐 사교를 알아봤고, 그러니까 이 단체의 취지하고 맞는 네. 네. 오래전부터 네. 그랬었고, 제가 엄마한테 서운하게 학원 보내신 건 미술학원 하나밖에 없어요. 네. 그래서 딱히 고마웠던 고마움을 발휘할 고맙지 않진 않은데 이게 도움을 받은 느낌은 없다고. 네. 사교육 걱정이 원래 없는 그 부모님을 두신 거였을 수도 있죠. 네. 네, 맞아요. 네, 그러니까 저희가 더 영향력 있는 단체가 되기 위해서 뭘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. 네. 주위에는 그러면 어떤 때 고마웠어요? 저는 어렸을 때는 꽤 많이 학원을 다녔어요. 사실 유치원도 좀 이렇게, 동생은 되게 많이 노는 유치원을 다녔는데 저는 공부를 좀 하는 유치원을 다녔고, 학원도 뭐 이렇게 공부 학원은 아니었지만 뭐 영어 학원은 하나 다녔는데, 뭐 미술 학원, 피아노 학원 뭐 이런 거는 되게 많이 다녔었어요. 근데 그런 게 뭐 싫다 이런 점은 아니었는데, 제가 중학교 때 영어 학원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게 됐는데, 사실 그게 좀 힘들었어요, 영어 학원이. 근데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다니기 싫다라고 말을 했는데, 엄마 아빠 흔쾌히 그래 그럼 다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그때 되게 고마웠어요, 엄마한테. 제 의견을 흔쾌히 받아주시고 그랬던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우리 지금 참석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, 어린이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잘 염두에 두시고 아이들이 고마움을 기억합니다. 그러니까 항상 정신줄 놓지 마시고. 네. 자, 여러분 그러면 OX는 이 정도로 하고요.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? 공부란 나에게 땡땡땡이다. 공부란 나에게 이런 것이다.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뭘까요? 그냥 쉽게 마이크를 들썩들썩 하는. 저는 공부는 성취감인 것 같아요. 뭔가를 배우고 알고 그럴 때마다 느끼는 성취감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. 그래서 굳이 그게 시험으로 연계되지 않더라도 그냥 선생님 수업을 들을 때 내가 몰랐던 걸 아는 것 자체만으로도 즐거워야지 공부가 즐거울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공부는 성취감이다 생각합니다. 박수 한번. 네. 황인춘 쌤 좋으시겠어요. 네, 이렇게 의젓하고 말도 예쁘게 하는 딸을 두셔서. 네. 저 같은 경우엔 동기부여인 것 같아요. 공부란 동기부여이다. 네, 그러니까 저는 학과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다른 공부들을 하는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하고 쌓이고 나서 다시 뒤를 돌아봤을 때 그때 나하고 지금 여기, 그러니까 시작했을 때 나하고 지금 나하고의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제일 크게 동기부여를 받거든요. 그래서 저한테는 공부란 동기부여지 않을까 싶네요. 네. 어떻게 이렇게 그러게 질문 노출되지 않았는데 이상하네요. 네. 성욱이는 너무 부담되지만 아니에요. 우리가 이 여백을 잠깐 기다려주면 네. 공부는 저는 공부가 아직 뭔지 잘 모르겠어요. 네.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공부가 모르겠다는 게 조금 바보 같기는 해도
잘 모르겠어가지고. 그래도 성욱이 한때 공부 되게 막 성적도 잘 나오고 전교 수위를 다 한 자릿수의 성적을 찍기도 하고 막 그랬던 적도 있잖아요. 그때 했던 그런 공부의 실체는 뭘까요? 잘 모르겠는데. 네,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 있지도 않을지도 모르겠어요. 네, 어떻게 보면 모르겠다라는 그 말도 또 하나의 진한 진정성이 담겨 있는 대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그러면 이 질문도 조금 조심스럽지만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나는 우리 엄마 혹은 아빠가 이럴 때가 제일 좋다. 이거 나왔어요. 네.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럴 때가 제일 좋다. 왜 표정들이 이렇게 어두운 표정들이죠 갑자기? 아이 설마 그럴 리가. 저는 제가 궤도를 벗어났을 때 지켜봐 주시는 때, 제가 벗어났을 땐 저는 모르죠. 근데 제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얼마나 벗어났는지가 다시 보이잖아요. 그럼 그 기간 동안 그걸 보면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느꼈을 때. 김주희 선생님한테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은데요. 네. 딱히 생각이 안 나면 넘어가면 엄마가 아쉬워할 텐데. 저부터 네. 말할게요. 저는 아빠가 상담 쪽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뭐 아빠가 아니어도 저는 엄마 아빠랑 얘기를 할 때 되게 마음이 편해지고 좋은 느낌을 받아요. 그게 항상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 잘 들어주시고 그거에 관해서 제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려고 같이 노력해 주실 때 그럴 때가 가장 감사하고 네 그래요. 네. 황인춘 선생님께도 박수를 한번 보내드릴까요? 성욱이는 어떨 때가 엄마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? 뭐 저들을 위해서 뭘 배려를 해주신다거나 그냥 친절하게 대해주신다거나 그런 것 때 고마운 것 같아요. 뵈면 늘 그러실 것 같아요, 진짜. 우리한테 대하시듯이 아이들한테 우리 보통 집에서 좀 다르잖아요. 제 딸의 표현에 의하면 저는 매우 개방적이지만 히스테릭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히스테리 안 부리잖아요. 근데 최 선생님은 아마 아들한테 대하는 거나 저희한테 대하는 거나 왠지 비슷하실 것 같다는 정말 그런 분 몇 안 돼요. 복 받으신 거예요, 성호 씨는. 네, 마지막 최 선생님께도 박수를 칠까요? 네. 존경합니다, 선생님. 네.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요. 사실 우리 단체가 이제 5년, 6년 됐으니까 벌써 이 친구들이 제가 성욱이를 처음 보고 또 6학년이었는데 지금 이제 벌써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정말 많은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데요. 지금 여러분들 앞에 보시는 많은 분들의 어머니 이제 회원님들의 아이들이 사실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어릴 거예요. 아마 초등학생이거나 유아들을 두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라고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리고 이것만큼은 꼭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 두 가지를 뭐가 있을까요? 네, 저는 먼저 부모님이 꼭 해주셨으면 하는 거는 정말 아이들을 믿고 뒤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신이 하고 싶다고 느끼고 이제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당연히 열심히 하게 돼 있고 그 과정에서 살짝
이렇게 어려운 과정이 있을 뿐이지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너무 많이 개입을 하시면 아이가 더 힘들어하거나 조금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주시는 건 좋지만 아이들을 정말 믿고 그렇게 지지해 주셨으면 언젠간 아이들이 스스로 열심히 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명심하겠습니다. 네. 뭐가 많이 생각이 나는데 집에 가서 반성하기로 하고요. 그 아이의 뭐 자존심이라던가 존중감 그런 걸 지켜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.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뭐 사소한 일이어가지고 사소한 일이어도 그 아이가 뭐 자존심에 상처를 받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좀 주의하면 좋지 않을까. 마지막으로 채건이. 네, 뭐 둘이 한 얘기가 뭐 거의 정답이어서 더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생활보도 필요하지 않나.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 집은 안 그런데 저희 집은 서로 핸드폰 만지면 막 난리 나고 그런 집인데 의외로 많더라고요. 그 애들의 수첩을 보는. 난데. 근데 그거 되게 싫어해요. 자기들도 나중에 못 보는 이야기들을 쓰는데 그리고 뭐 이 애가 누구랑 몇 시에 며칠에 뭐 카톡을 했는지 이런 거 핸드폰 검사 이런 거 하는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네, 어느 선에서는 지켜줄 건 지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. 네, 그렇죠. 우리 아이들도 사실은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을 받아야 또 친구들을 존중하고 또 엄마의 마음과 뜻을 또 같이 존중하고 배려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사실 뭐 다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또 우리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으니까 또 오늘 남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말들이었어요. 바쁠 텐데 이렇게 봄방학 아직 방학 안 했죠? 네, 한참 바쁜 토요일에 이렇게 오늘 자리 참석해주고 이야기들 솔직하게 들려준 우리 친구들에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다 같이 인사하고 나갈까요? 네, 감사합니다.